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박교회 시사진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언제든지 이 세계 역사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고 하는 확신 아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증거를 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괴롭고 슬픈 경험이나 또 희망을 향한 즐거운 경험이나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통치권 행사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인류를 결국은 영원히 평화롭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영원히 의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각자 영혼이 자라나게 하며 모든 국가 민족 공동체 집단이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증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늘의 인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흑 역사, 악한 역사, 그것도 남김없이 전부 훑어보면서 그 뿌리째 악을 뽑을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밝히고 하나님의 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빛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의 권위와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도 증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정치 이론이나 이념 또는 일반적인 문화 이념이나 이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렇다고 기독교의 그 종교 내부의 신학적 변증,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예수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관심이 있고 뜻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새 그 중동에서 IS라고 하는 테러 집단이 있죠. 이것이 다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 등장한 지, 활동하기 시작한 지 한 얼마큼 되는데 요새 아주 그 노골적으로 자기네들 색깔을 드러내놓고 활동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폭력보다도 더 나쁜 폭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ISIS는 이슬람권의 정의를 대변하는 집단이지만은 하마스는 아랍 진영 내지는 이슬람권의 정의를 대변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니까 우리는 먼저 이 하마스를 응징하는 편에 서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어떤 배경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지금 알아내는 것은 현재 중동 가자전의 성격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집단이 정말 미국이 아니고 딥스테이트의
대리 세력으로서 바로 이 가자 전쟁에도 1차적인 악독한 전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징후, 여러 가지 징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이런 중동 지방의 불안과 위기, 이것을 극복하는 원리를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한박 찬양대 찬양 소리를 듣고 우리 시사진단을 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마스의 테러가 벌어지자마자 네타냐후 수상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테러는 9.11 테러와 꼭 닮았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규모만 다르다. 9.11 테러는 미국 내부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테러 성격으로 끝나고 말았지만은, 그래서 징벌성 전쟁, 그걸로다가 아프간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미국과 이락과의 전쟁이 또 벌어졌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를 보면은요, 미국이 북한도 전쟁을 일으킬 뻔 했었어요. 한반도는 하여튼 꼭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9.11 테러가 터진 것 자체가 한반도 상황과 직결된 사건이었어요, 그게.
그것이 한국 사람들 자신이 여전히 속구서 여태까지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국의 좌파 정권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딥스테이트 아바타 세력이었기 때문에,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벌어진 9.11 테러의 그 범죄 본질도 한국에서는 드러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가려졌던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9.11 테러 자체가 한국을 때려 부수려고 하는 딥스테이트의 본래 기획이 있죠. 그것을 그 뒤에 9.11 테러의 본질을 감추려고 애쓴 것과 똑같게 한국을 때리려고 하는 9.11 딥스테이트 세력의 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추기 위해서 같이 감춰야 돼요. 같이 드러나면 이 9.12 테러하고 한반도 때려 부수려고 하는 걔들 계획하고 이게 같이 드러나요. 이게 늘 그것이 그래서 숨겨져 왔는데, 거기에 우리 국내에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반역해가지고 그 딥스테이트의 한국에 대한 범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감추는 세력이 등장했다, 그겁니다.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 딥스테이트 좌파 세력이었고, 거기에 덩달아 질질 끌려간 것이 금수저 우파 세력 있죠? MB 세력.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째서 지금 마이크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방송은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서 MB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겠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MB 세력도 딥스테이트 한국 내 우파 세력이 돼가지고 딥스테이트 범죄를 감춰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자기들이 속아서 같이 감춰주거나 아니면은 속지는 알고 않고 알기는 했었는데 일부러 감춰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게 뭐냐면은 9.11 테러가 한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김대중이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노무현도 그렇기 때문에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9.12 테러가 뭡니까? 알카에다를 시켜가지고 비행기를 자살 테러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알카에다가 정말로 미국을 공격할 의사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단체냐, 그거예요. 힐러리가 얘기한 대로 알카에다는 미국 CIA가 만든 거 맞습니다. 아프간 내부에서 소련이 점령하고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 있죠. 그것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원래 탈레반 그 민족 집단 있지 않습니까? 걔들을 도우면서 알카에다라고 하는 조직을 갖다가 만들었던 겁니다. 알카에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프간 독립운동 집단이었어요. 소련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걸 힐러리가 얘기했어요.
알카에다 집단이 그래서 빈 라덴 같은 아랍 세계의 부자, 금융계의 거물손, 그런 집안 사람입니다. 사우디의 금융 세력 있죠? 그거하고 연결된. 알카에다가 그런 그 빈 라덴과 연결이 되고, 빈 라덴이 CIA 요원으로서 알카에다를 갖다 조직할 때 그 조직의 수장으로 빈 라덴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11 테러가 터졌을 때요, 마치 이 금융 세력이 와서 아랍계 금융의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이런 일을 벌린 것 같이 그때 미국 내부에서 그런 여론도 어떤 정치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살짝 흘리기도 했어요. 그랬다가 그거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 소리가 쏙 들어갔었죠, 그때. 근데 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알카에다가 미국 내부에 있는 키신저, 클린턴 이런 자들과 관련이 없이 저들 나름대로의 욕망 때문에 벌린 것처럼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냐 이거예요. 알카에다는 그런 게 아닌데 분명히 미국을 공격을 하면은 너희들이 큰 이익을 갖는다. 어떻게 이익을 갖느냐? 소련이 물러간 다음에 아프간이 이제 독립국가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슬람 독재사회로 변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민주주의로 가자고 하는 파하고 독재 쪽으로, 이 종교 독재 쪽으로 가자고 하는 쪽하고 이게 이 아프간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파키스탄이 관련하고 이란이 관련하고 막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이제 아프간은 저들 내부 전쟁 상황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아프간 상황인데 한편 미국에서 헨리 키신저하고 클린턴이 부시 정치 세력에 의해서 북미 핵회담 배후에서 미국을 배반하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북미 핵회담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걸 미리 예방하는 그런 회담인 척하면서 사실은 결국은 북한이 핵을 이미 가지고 있고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회담이 안 될 수가 없었다고 회담 성격이 뒤에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원전 발주 회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와 있고 그건 뭐 우리나라 많이 괴롭힌 회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원전 발주 회사 이것들이 그 회담 도중에 그 회담에 계속 관여했었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관련하는 미국 쪽 전문 회사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 원전을 발주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조건 하에 그러자면 웨스팅하우스가 그 회담에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관여한 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무슨 짓을 한지 알아요? 야, 북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회담하기 이전에 이미 핵무기를 몇 개 벌써 가지고 있더라. 이따구 소리를 슬슬 흘려요. 웨스팅하우스가 그따구 짓을 했다고 그때. 그러므로 이미 있는 핵을 인정해주는 회담이 되지 않으면 회담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한 거야. 그 당시 살아있을 때 김일성은 우리는 핵을 가지려고도 안 했고 핵을 가진 적도 없고 앞으로 핵을 가질 생각도 없다.
하면서 뭐 카토도 끌어들이고 빌리그램도 끌어들이고 아 제발 나 좀 변명해달라, 나 좀 알아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자기 아들한테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말이야. 어? 이 회담을 통해서 네가 하는 짓이 뭐야 도대체. 쟤들한테서 몰래 핵을 받아들여서 전쟁하자는 거 뭐 그거냐? 이거는 저 미국 제국주의자 놈들이 우리 북한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전쟁했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너 뭐하고 살면서 아들하고 애비 사이에 그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김정일이는 아버지 그게 아니고 쟤들이 나한테 이 핵 무기 개발하는 이 기술까지도 주고 돈까지도 주고 다 그러는데 아 걔들이 핵까지 줄 때는 나를 갖다가 그냥 망하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 이거는 내 뜻대로 하겠어요. 이러고 달라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 간에 무지무지한 싸움박질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때 대우 김우중 씨가 김일성의 부름을 받고 급히 거기 들어가서 왜 저를 불렀습니까? 하니까 야, 나 정일이하고 싸우다가 저놈이 가만히 보니까 나 죽이게 생겼다. 나 좀 망명 좀 시켜줘. 길 좀 마련해. 이거 지금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우중 라인에서 써낸 책 속에 그게 다 나와요, 그게. 그래가지고 김우중 씨는 너무 급해가지고 도로 나와서 리비아 쪽으로 망명할수록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급히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 길 다 마련됐습니다. 나갑시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아, 늦었다. 너부터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나 나가. 괜히 너 죽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미 나가기는 틀렸어. 그러고서는 김우중만 나왔어요. 그러고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부자 간에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면서 애비는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정말 총 맞아 죽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건. 어쨌든 지 아들 때문에 그렇게도 죽은 거예요. 그때. 다시 말해서 북한 내부에는 북미 핵회담이라고 하는 이중회담, 겉으로는 핵을 개발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나 핵 개발한 일 없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핵을 개발하거나 말거나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주권국가로서 그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핵 개발할 권리가 나는 있어. 내가 만약에 권리가 없다면 너희들도 핵 다 포기해. 이러고 김정일이는 달라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런 외교 싸움 벌리면서 속에서는요. 슬쩍슬쩍 기술 주고 돈 주고 나중에 부시가 조사해 보니까 60억 달러인가? 그렇게 줬어요. 돈을 물 밑에서 준 것이 그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담요 이중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따라서 키신저 그 작자가 그 회담을 갖다가 기획하고 진행시켰는데 김영삼 정권에서는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회담에 말이죠. 가담도 할 수가 없도록 그따위로 만들었잖아요. 키신저의 무시무시한 음모요, 범죄였던 겁니다, 이거는. 그것이 부시에 의해서 나중에 다 들키게 된 거야. 왜? 전쟁을 일으키려다 못 일으켰으니까. 그게 다 들통나게 된 거야. 더군다나 부시가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표를 갖다가 확 끌어모아야겠는데 선거운동 시간도 별로 남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막판 선거운동에 교회 쪽을 향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핵 회담의 비밀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거기다 다 확 퍼뜨린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말이죠. 부시 쪽으로 몰표가 확 몰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완전하게 고어 후보를 갖다 거의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거 부시가 당선됐다고 하는 건 몰표가 이상하게 몰려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에 뭐 문제가 있다. 그 재판에 걸자. 이 고어가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그때. 갔는데 자기들 편에서 그거 하지 마.
재판하지 마. 그냥 부시한테 정권 넘겨. 이렇게 됐던 겁니다. 왜? 재판 걸죠? 그러면 그 재판을 통해서 부시가 봤던 모든 사실을 다 드러내는데, 그러면은 북미 핵회담 배후에서 저질렀던 키신저와 클린턴의 범죄 있죠? 이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어 네가 당선도 될 수가 없어. 이거 다 드러나면은. 그래서 고어가 억울하지만 어떡합니까? 고어가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그때부터 수염도 깎지 않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마치 노숙자같이 그러고 돌아다녔잖아요. 고어가 한때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수염 이렇게 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때. 여기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왜 그런 줄 아니까 분통이 터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도. 자기가 대통령인데 말이지. 그렇게 해서 뺏긴 거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환경문제 전문가로 방향을 돌리고 고어한테는 노벨 평화상을 대신 줬던 거예요, 이게. 그런 범죄, 이것이 부시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생기니까 대통령 된 다음에 다시 중공 쪽으로 가서 중공으로 빼돌린, 이 북한한테 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알고 보니까 북한한테 준 건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 기술과 산업 기술을 갖다가 엄청난 부분을 중공한테 넘겨줬고, 중공의 쓰촨성 그 산지 속에 옛날 총나라를 유비현덕이 세웠었죠. 그 유비현덕이 세웠던 총나라의 그 산지 있죠. 거기에다가 기가 막힌 지하 군사기지를 만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토 비밀 군사기지 같이 또 미국의 핵 군사기지 있죠. 그런 수준의 거대한 무시무시한 핵기지를 딱 몰래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시는 단순하게 북한에게 그러한 힘을 줬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진짜 문제는 쓰촨성에다가 세운 그 무시무시한 핵기지였던 겁니다. 그거는 미국을 충분히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키신저 무리가 미국 정치가로서, 클린턴도 미국 정치가로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는 중공의 군사기지 그 무기가 미국과 상대를 한다면 아직은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패배하도록 그런 수준의 기술만 줬지만은 아시아권은 완전히 공포로 지배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지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만 더 기술을 첨가하면은 미국 공격은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보면은요, 나토 기지 있죠? 충분히 이 중공 기지에서 때려 부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걸 중공이 그걸 갖게 하느냐 이거야. 아무리 이 키신저 그룹 얘네들이 거기 가서 그걸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공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는 중공이 얼마든지 미국과 나토를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변할 수 있는 거다 이거야. 중공은 분명히 소련과 함께 1차적인 미국의 적인데, 아무리 미국과 중공이 화해 외교를 갖다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공 사회는 여전히 공산주의 사회고 독재 사회고, 그리고 그들의 군사적인 힘을 유지하는 모든 목적이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1차적으로 누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그런 걸 주느냐 이거야. 그리고 줘도 미국에서 합의를 거쳐서 줬냐 이거지. 또 그건 미국과 합의 거쳐서만은 안 돼. 유럽과 전 세계와 합의를 거쳐서 중공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그걸 제일 먼저 반대하는 건 당연하게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의 동맹국가예요. 그것만으로도 미국은 거기다, 중공에다 그거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유럽이 왜 그거 찬성하겠어요?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건데. 나토 군사기지가 왜 그걸 허락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신저 그룹은 전 세계를,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전 세계를 자기들이 장악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나토도
반쪽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고 미국도 반쪽은 자기들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공에다가 완전히 자기들이 지배하는 기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세계를 자기들이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걸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도 이 얘기를 안 해요. 현재의 딥스테이트의 이 악마 같은 범죄는요, 90년대에 그 핵 군사기지를 중공에 몰래 세웠던 키신저 그룹의 세계 지배 야망이 있죠.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전부가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등장할 때 바로 그 음모를 갖다가 트럼프가 처음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미국을 지키려고 하면은 딥스테이트로부터 지켜야 되고 딥스테이트의 이 악마 같은 범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범죄, 여기로부터 미국을 지켜야 된다. 처음부터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지키는 걸 제1차적으로 알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국방장관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 당신의 정권을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때 우리한테 도움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한국 내부에서는 지금 이 좌파에서 준동을 하고 중공 힘을 업어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 세력을 비상계엄하에서 처리해버리십시오. 우리가 돕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못 들어준 거 있죠. 이것이 그분의 실수였죠.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까지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또 모자란 판단을 하는 것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있는 한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순수한 자세와 정신적인 이념의 정당한 불꽃, 그것은 목숨까지 내걸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억울하게 갇힌 채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권을 알아서 바칩니다 하고 항복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안 했던 거예요. 내 몸뚱이를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가둬둘 테면 가둬둬라. 나는 너희들 재판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며 증언한다. 감옥에 갇힌 채로 끝까지 그 주장을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그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희생양 정치인이 된 겁니다. 자기 몸을 희생시키면서도 의로운 주장,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등장한 좌우파의 딥스테이트 아바타 세력의 이 거짓말 정치, 국민 속이는 정치,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역 정치, 이거는 분명히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외쳤었고 그 외침은 지금까지도 계속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직접 발언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주장을 철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우선 바로 우리들의 설 자리를 바로 이 자리로 돌이켜서 가야 됩니다. 9.11 테러는 그렇기 때문에 원래가 한국에서 일으키려고 했었던 전쟁, 그래서 중공에다가 만들어졌던 군사기지를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서는 한국 전쟁으로 감춰주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다 만들어진 그 군사기지 있죠? 중국의 군사기지? 그거를 가지고 한국 전쟁을 봐라. 여기에 미국의 힘이 나가가지고 동북아시아도 아니 동아시아도 완전히 미국의 힘이 질서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군사기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오늘날 중공이 우리의 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아시아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중공이 아시아 관리권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공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들자. 그래서 아시아 집단 안보 체제를 안전하게 만들자. 요따오 소리를 하려고 한 거죠. 다 만들어 놓고. 아시겠어요? 한반도 전쟁이 딱 끝나니까 다 만들었어 이제.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은 뭐 남한도 부서지고 북한도 다 부서지고 난리가 벌어지죠. 예? 그럼 중공군도 참여해가지고 남북한 한반도를 적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예? 이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아시아 집단 안보 체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공에다 만들었어. 이렇게. 중공은 이제는 우리의 적이 아니야. 우리하고 함께 협력하는 나라야. 그래가지고 중공 자체의 경제력을 새롭게 세우는데 다 딥스테이트 사업이야, 그게. 전부가 딥스테이트 사업으로다가 중공 사업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힘에 필적하는 경제력 있죠? 중공에다 만들어 놓고 미국 이제 까불지 마. 내 지배 앞에 고개 숙여. 중공의 이 피 빨아먹는 이 경제력, 요걸 가지고 늘 미국 피 다 빨아먹게 할까? 그러려고 한 거예요. 그게 금융왕들, 이 유대계 금융왕들의 세계 지배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키신저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아들 부시에 의해서 다 터져가지고 알카에다는 앞장선 범죄자에 불과한 거고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알카에다를 조직한 유대계 금융왕들의 야망이 오늘날 부시한테 트럼프도 잡혀가고 키신저도 잡혀가고 다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물론 힐러리도 잡혀가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9.11 테러를 벌였다 이거예요. (9.11) 테러로서 부시 정권을 막 물지무지하게 속박을 했죠. 그래 놓고서는 부시가 벌렸다 하는 소문을 갖다 걔들 쪽에서 또 확 띄워 올렸어요. 그때 그 이후의 상황 또 자세하게 말하면 난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걸 다 관찰하면서 그때 이제 책까지 쓴 건데 그러니까 90년대 내놨던 책 말고 제가 2007년에 또 책을 내놨었습니다. 그 책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지금 현재 한국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줄 압니까? 예, 중공하고 싸우기는 거 맞습니다. 김정은하고 싸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처음에는 그들의 지배자였고 지금은 경쟁적으로 다투면서 싸우는 딥스테이트 세력 있죠? 걔들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요. 딥스테이트 바이든과 시진핑이 서로들 싸우다 지금은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쪽에는 의지가 투합하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도 살아야겠고 시진핑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한국 때려잡는 거 같이 합의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와 가자 전쟁의 위기가 합쳐져서 한반도 전쟁으로 화하게 하려고 하면은 김정은도 시진핑도 푸틴도 연합해서 한국을 때려잡는 거 있죠? 그쪽으로 힘을 합치는 묘한 국제적인 기류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한국 무기가 들어가서 미국 바이든 편이 돼가지고
푸틴을 때려잡는다. 이렇게 되어서 푸틴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자 전쟁에서도 한국 무기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하마스를 때려잡고 이란을 때려잡고 이렇게 간다고 함으로써 이 이란이 더 화가 나가지고 후티 반군을 시켜서 미국 군함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하고 홍해 난리가 일어나게 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도 자꾸 한국 무기가 붕붕 뜨는 거예요. 이란이 불편하고 후티 반군이 불편하고 하마스가 다 망하게 생겼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한 한국 무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걸 붕붕 띄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한국 때문에 이란과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 다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푸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와장창 전쟁 일으켜야겠고, 이란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와장창 일어나게 해서 한국을 좀 뭐 누가 이기느냐 상관없어. 한국 좀 때려 부시고 봐야 돼. 한국 미래산업기술, 한국의 방위산업기술, 그거 먼저 때려 부셔야 되겠어.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통해서 희망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 그 한국 통한 희망 분위기 있죠? 그걸 와장창 다 때려 부셔야겠어. 그러고선 그 검은 딥스테이트 얼굴이 씩 하고 일어나가지고 나 봤지? 내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러고 또 일어나고 싶은 거 있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나를 때려잡는다고? 아이고, 미국 국민들이 나 싫어한다고? 그래서 나를 뭐 어쩌자고? 미국, 너 한번 나하고 해볼까? 트럼프 편 돼서 그럼 미국 트럼프가 가져간다고 하자. 미국 다 가져가지도 못하지만은, 한번 해봐. 지금 이 딥스테이트는 그렇게 지금 세력을 확보하려고 난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오늘 이런 때에 단연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단연코 페도필리아 범죄자들 절대로 이 세상에 그냥 둘 수 없다.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이 악마 같은 지배 욕망, 그리고 지배 전략, 이것은 절대로 지구에서 다른 인류와 함께 살아남도록 할 수가 없다. 이것들은 징벌을 내려서 없애야 된다 하는 쪽으로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서 중동에서는 이미 만드는 평화의 틀 만들어가면서 하마스만 처리하고 모든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 더불어서 평화지향적인 새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서는 한국이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우리 평화회담 열자. 과거지향적으로 누가 책임 있고 누가 잘못한 거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너희들 전쟁 끝내지 못한다. 그러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소망을 두고 우리가 평화회담을 열자. 그러자면은 우크라이나 백성들 살리고 싶지 않아. 러시아도 지금 다 망하게 생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기 형제 민족이라고 인정하잖아.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많이 학살했냐. 푸틴이 이런 식의 전쟁을 자기가 맨 먼저 억울하게 당했다고 해서 계속 정당화시킬 수 있어? 형제 민족인 우크라이나 민족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학살했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영토까지 정복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러시아 대국주의로 나가려고 그래. 솔직하게 지금 현재 푸틴은 이 페도필리아 범죄자들을 때려잡고 딥스테이트를 반대하는 거 그것만 옳았을 뿐이지 나머지는 푸틴도 너무 잘못이 많아. 그러니 푸틴도 지금 이 전쟁에서 네가 지금 이겼다고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마. 젤렌스키는 자기 국민 속이고 반역하면서 사실은 푸틴을 갖다 전쟁적으로
끌어왔잖아. 네가 먼저 전쟁 일으키려고 했고 그 범죄 이제 다 드러나게 됐잖아.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 너 살고 싶으면은 무조건 전쟁 멈추고 무조건 대화하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재건 운동 벌려. 그렇게 하면 한국이 도와줄게. 한국은요, 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소리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은요, 지금 바이든 따위와 어울려가지고 한국 무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마당에 쓱 보여주면서 푸틴 너 까불래? 나한테 망해볼 거야? 이 유치하게 무기 자랑하면서 그렇게 나간다면은 한국 방위산업 무기를 갖다가 피해 상인으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악마의 무기 상인들로 변하는 겁니다. 딥스테이트 무기 상업과 똑같아요. 무기 가지고 그따위 짓 할 거야? 지금까지는 한국 무기가 나간 것이 전부가 전쟁 방어용으로 효과적으로 압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무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러시아에다 압력을 주면서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편들어준다? 그래서 바이든이 춤추게 한다?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저쪽 우크라이나에서 그따위 짓을 하면은 그러면은 딥스테이트 무기 상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건 피해 상인이요. 이것들은 전쟁의 피를 빨아먹고 살찌는 그런 자들입니다. 한국 방위 산업을 그따위로 만들 거야? 윤석열 정권 그쪽으로 갈 거야? 한동훈이 지금 현재 이 나라 안에서 그런 딥스테이트나 중공 앞잡이가 돼서 춤을 추면서 국민들한테는 자유민주주의로 나간다고 거짓말할 거야? 윤석열 씨나 한동훈 씨 정신들 차리셔. 국힘당 가지고 한국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까불지 마라 진짜. 악마의 춤이야. 누구나 다 알아. 딥스테이트에 무당춤을 춰가지고 이 나라 백성을 속일 수 있다고 봐? 그거야말로 정치 신비주의 아닌가? 정의가 없는 국민들을 속이는 좌우 금수저들의 권력의 춤. 그것이 정치 신비주의 춤이요. 그것이 정치 샤머니즘의 춤이야. 그게 바로. 이런 악마의 춤 추지 말라고 모든 교회들을 외쳐야 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용어들, 나는 이 사람들 일부러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오늘 이 시간 아합의 그 더럽고 추잡한 이세벨 영의 춤, 그 춤을 추는 무리들. 그래서 정치에는, 특히 국제정치에는 정의고 도덕이고 없다. 힘이 지배하는 것이고 이익 거래만 지배하는 것이고 거기서 전략적인 두뇌를 잘 쓰고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요 눈치 저 눈치 잘 살피고 우리가 살 자리를 잘 찾아야 된다. 이따위 소리밖에 못하는 그런 식의 정치 해설들. 그것이 우파에 속했든 좌파에 속했든 이건 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들이야. 그게 정치에서 정의가 빠지고 신앙적인 신념이 빠지고 이런 것은 전부가 오늘 이 시대의 정치 무당들의 춤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런 식의 이상한 해설에서 해방되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이면서 구원의 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권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통치권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올바르게 정언하세요. 모든 국가와 문화, 그 헌법, 제도, 권력구조, 하나님의 정의가 스며들어가서 정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으로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의 심판, 그 권위를 갖다가, 그 권세를 대리 행사하는 각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국가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국가 민족 문화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각 나라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왜 왕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왜 문화에게 이방의 언어들로 방언에다가 전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면은 각 국가 헌법 정신과 건국 정신과 법률 그것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패러다임, 로고스 패러다임, 그래서 인간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지향, 평화지향, 상생지향 정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국내에서도 벌려야 되고 해외 국제정치에서도 당연히 그 원리를 살려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외치는 소리라야만 이 시대에 있어야 할 엘리야의 소리요 모세의 권위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런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오는 증언자들과 권위자들, 그 사람들이 각 국가에서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국민들을 살려줄 겁니다. 그 문화를 살려줄 겁니다. K문화, 이런 정의의 문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아가페 패러다임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까지의 한류 문화는 소돔 문화와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홍익인간 정신이 적당히 짬뽕이 된 모자란 문화입니다. 이거는 기회주의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전 세계가 기다리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한국 문화는 지금부터 반드시 예수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야 합니다. 아가페 패러다임, 로고스 패러다임,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의 이념, 인권 이념, 인간 존엄성 사상, 이것을 살려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제부터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할 엘리야의 함성을 막 힘이 없이 터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름을 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아합을 지적한 것 같이, 이세벨을 지적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누군지를 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무리는 척결되어 마땅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증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정권은 분명히 이 세대의 아합의 무리로서 이제는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아직도 회개할 기회는 남았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버림당하는 것을 확실하게 모든 교회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고 증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이 면에서 자기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이제부터는 깨우치고 자기 스스로 자라나기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시옵고, 속았던 것을 알게 된 것은 스스로 회개하고 속았던 이유가 자기 내부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 북방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그냥 평화롭게 살리기 위해서 주님, 교회들이 애곡하고 애곡하면서 회개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